방산, 조선 이런 전력 설비가 추세같이 롱이었고 이게 바뀌냐 그대로 유지되냐는 이제 한 달 남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제가 느낌은 청산하고 주도주를 바꿔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통계를 쫙 느끼면서 결론이 남아있는 테마는 뭔가 제가 시장의 바닥을 고점 저점을 체크할 때 네. 제가 항상 보는 게 있습니다. 이게 거의 타이밍 잡는데 굉장히 정확해요. 제가 네, 대표님, 미중 간 관세 협상이 뭐 삐걱거릴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잘 순조롭게 진행이 된 것 같고 그 이후로 트럼프의 첫 순방지로 이제 중동이 택해졌잖아요. 사우디 간 이후로 시장의 분위기가 더 좋아졌습니다. 예. 이런 흐름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미중 간에 저렇게 극적 합의 못 볼 줄 알았더니 합의를 보내요. 네. 그리고 사우디 프로젝트는 뭐 예상한 대로 제가 사우디 가면 이제 이런 그림을 전에 보여드렸을 겁니다. 네. 이제 엔비디아 제거하고 조선방산 제거하고 엔터 소부장 제거하고 여행항구 제거하면서 이 앞으로 사우디나 그 다음에 알래스카에서 전력설비, 원전, 드론, 로봇, 천연가스, 철도, 북방항로, 에너지 패권 이것만 하자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 끌개를 사우디가 더 이벤트 드라이브로 더 확대시킨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17,500에서 땡칠 줄 알았어요. 나스닥 지수요? 네. 네. 근데 지금 19,000까지 갔어요. 근데 거의 이틀 만에 가요. 그러니까요. 예, 지난주에 이틀만. 나오셔서 예. M7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들이 상대 수익률이 높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점도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테슬라가 팔았는데 30-40% 더 가요. 근데 퍼스트 올라갔으면 40-50% 먹었고 그 다음에 다른 종목 그러니까 이게 상대 수익률 게임이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더 간 거를 연연하지 마시고 따라 붙지 마세요. 그러니까 테슬라든 엔비디아든 내가 끄는 낙가보다 더 갔어. 초재하지 마시고 딴 거 찾아다니세요. 아직도 순환으로 그 대비해서 상대 수익률이 큰 게 많을 겁니다. 그럴 때 제가 보는 기준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트럼프가 일 저지른 4월 2일부터 7일까지 아주 3,000포인트 급락한 2일 날의 지수입니다. 요거 한번 기준점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오늘 종가인데 4월 2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한 날에서 오늘까지 4월 2일 종가를 얼마나 초과했냐를 보는 거예요. 나스닥 7%나 더 초과했습니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는 19%더 갔고 그 다음에 그 테슬라는 그때가 284불이었는데 20%더 갔고 애플이 마이너스예요. 애플 갖고 있는 분들은 끔찍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그 서학 투자자가 매수 랭킹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1위요? 예. 테슬라? 애플이에요. 팔란티아? 애플인가요? 애플. 아, 그 다음에 구글. 네. 물린 거 물 타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테슬라는 11번째, 12번째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넷플릭스 여기서 가장 많이 올라간 게 팔란티아입니다. 네. 그리고 저점 대비는 95% 올랐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4월 2일 대비해서 마이너스 나는 거는 애플하고 플러그 파워 요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또 저점 대비 상승률을 봐갖고 50% 이상 간 거는 안 해요. 그럼 보면 엔비디아 54%, 테슬라 59%, 그 다음에 팔란티아는 거의 더블, 그 다음에 뉴스케일이 제일 많이 갔어요. 137%. 네. 우리가 뉴스케일을 요것도 좀 뚝심 있게 다 갖고 갔으면 큰 수익 날 뻔했는데 50% 끊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20불 넘어가자 그러는데 20불 급등해서 이제 요 뉴스케일 갖고 계신 분들은 하루 만에 20-30% 오르잖아요. 그럴 때 더 갖고 가지 마시고 때리시면서 딴 걸로 또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그러면서 그리고 페러제이 테크놀로지가 70%, 아이온큐가 이제 퀀텀이 또 많이 갔어요. 양자 컴퓨팅이. 우리는 아직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디어가 미국 대비 우리가 못 갔으니까 이제는 양자 컴퓨팅이 하나 남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주항공이 좀 남은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맨 끝에 수치는 아직도 연초 고점 대비 마이너스. 제일 심한 게 뭐냐면
테슬라가 아직도 마이너스 30%. 그 다음에 요게 플러그파가 마이너스 75%. 그 다음에 많이 올랐지만 페러제리 테크놀로지도 고점에서는 66%. 이런 것들 많이 빠진 게 이제 순환형으로 제가 또 노려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연초 고점을 넘은 종목들이 있어요.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는 최고가.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항서제야. 그 다음에 또 마이크로소프트. 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고가 저가 진폭이 작아요. 그래갖고 투자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시장은 이 트럼프가 간단히 해서 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트럼프 마우스 장세. 트럼프 마우스 입? 예. 네. 이빨로 그냥 3,000포인트 급락시켰다가 지금 또 보면 실적으로 공포를 만들었다가 이제는 휴전한 거 아니에요. 결과물 왜 저런 걸 그렇게 극단적으로 했을까라고 하면 참이에요. 네. 근데 나는 거기에는 고도의 전략이 있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저는 강요들 간의 갈등이 표출돼 갖고 나바라가 주장했던 게 이제 퇴색되고 다른 걸로. 그러니까 한쪽 밀었으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쫙 들으면서 강요들이 다 층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바라 따라갔다. 이거 큰일 났구나. 또 이 사람 따라 큰일 났구나. 이거 적응은 무지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우리가 비기에는 이랬다 저랬다로 하는데 강요들 싸움 같아요. 파워게임들. 그래서 지금 사우디 프로젝트가 여러분들 전번 시간에 이분이 왈츠 경질됐습니다. 경질됐다. 예. 네. 이게 이제 제가 사우디 프로젝트가 간단히 해서 미중 협상보다는 사우디를 봐라. 다음 타자는 여기서 나올 거다라고 자꾸 해드리는데, 이게 뭐냐면 네오켄 세력들이 제거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하고 이분하고 이란을 직접 타격을 하자라고 간단히 해서 서로 메신저 주고다 들통나갔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꾸 우리가 개입하는 걸 빼려고 그러고 돈 들어가는 걸 빼려고 그러고 이러는데, 그리고 견제해갖고 사우디가 종주국이 돼갖고 협상 대리하고 우리는 뺐고 뭔가 이권을 이루려고 그러는데, 이 네오컨 세력들은 바로 다이렉트로 공격. 그래갖고 자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타냐후를 지금 만나지도 않고 네타냐후 열받아갖고 트럼프 말 안 듣고 또 가자지구 공격하고 막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극적인 중국하고의 함정도 저는 어떤 측면을 보냐면, 지금 미국의 그 강요들 간의 파워 게임에서 너무 갈등 구조가 너무 심해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오컨 세력들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이 전통적인 미국을 만든 보수 뿌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반대 에너지로 약간 이제 중동을 뭐라 그럴까요? 우크라이나도 뜻대로 안 되죠. 중국도 여기다 붙었다가는 이 양쪽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중동이라도 뭔가 이슈를 만들고 뭔가 만들어야 내년 중간 선거라든지 뭘 풀어낼 수가 있어서 90일 휴전한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과. 예, 그러면 또 하나의 주도주가 여기서 팍 나옵니다. 대표님, 미국 강요들의 파워게임의 갈등 구조 속에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찌되었건 그 속에서 주가가 지금 올랐잖아요. 미국 주가가. 그러면 트럼프는 이쪽 방향으로 계속 갈까요?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페르시아만을 네. 아라비아만으로 만드는 게 사우디를 종주국을 만드는 것 같아요. 사우디와 카타르, 아랍에미리트를 우군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이게 이제 종교의 옛날에 시아파, 시누파하고 그 몇천 년 동안 뿌리를 이거를 이제 사우디의 종주국을 만들면서 사우디 중동은 네가 대신 이제 싹 어떻게 빼냐면 대신 통제권에 수에즈나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파나마우나 북극항 요것만 딱 쥐면 어때요? 중국 숨통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류주를 이제는 노려야 되는 거예요. 물류. 네. 물류가 이제 그리고 또 우리 또 정책 관련 그래서 물류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H&M 떠오고 대한해운 펜오션 떠오잖아요. 근데 또 H&M은 이건 또 대선주로 같이 또 엮일 수 있는 또 이슈가 나오네요. 또 산업은행 우리 이재명
후보 대권 후보가 산업은행은 못 가 힘들더라도 HMM하고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걸 또 공약으로 내세웠네. 그러니까 오늘 HMM이 탁 치고 나간 게 이게 또 그 정치 테마도 타고 이 또 사우디에서의 그 이제는 물류를 압박하는 그러니까 휴전하면서도 중국 공격은 계속할 텐데 보이지 않게 물류를 공격 같은 맥점을 딱 막아낼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딱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우디에 갈 때 이 머스크라든지 그 사우디 갈 때 핵심 인물들이 다 갔어요. 일론 머스크, 젠슨 왕, 그 다음에 샘 울트만, 그 다음에 또 그 블랙록 그 회장님 싸그리 다 갔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만 사면 딱 해답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딱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가면서 머스크의 에너지에서 다 터뜨리 여기도 마우스예요. 그냥 입이에요. 그냥 네. 뭐 전기차를 또 사우디 쪽에 뭐 로보택시를 더 깔겠다는 둥, 그 다음에 또 스타링크를 사우디 해갖고 다 통신망을 또 구축하겠다는 둥, 미사일 뭐 여러 개 아주 그냥 뭐 그리고 가장 혜택 본 게 또 잭슨왕. 그래서 엔비디아가 여기서 탁 또 치고 나가는 그런 에너지가 나와서 그 덕분에 우리가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또 한미반도체 그 하나비전 이런 것도 올라가는데 저는 강할 때 때리고 나오십시오라고 자꾸 강조하거든요. 이게 저는 연속성의 추세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네. 직전 고점을 뚫고 새로운 추세로 가느냐 질문하고 그 다음에 나스닥이 이제 19,000 갔는데 그러면 3개월 동안 둘 그 급등해 갖고 고가에서 18,000원만 가면 땡기고 2만만 넘으면 두둑에만 이 원형 천정령이 3개월이 있었거든요. 이걸 뚫고 새로운 주도줄에서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 새로운 N자가 나오겠냐? 네. 저는 금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올해는 아니다. 아니에요. 올해는 안으로 봅니다. 그리고 요번에 저는 트럼프의 중국과의 극적 합의와 또 사우디의 극적 또 서프라이 선물이 계단을 그때 17,000에서 19,000, 2,000은 그냥 2, 3일 만에 그냥 갭으로 올려놓은 거거든요. 요 포지션을 흔드는 과정이 또 나올 것 같고요. 그거를 밑에서 뭐가 끌고 올라가겠나 할 때 이제 그 여기서 불을 질렀던 그 로봇. 오늘은 로봇이 시동을 건 것 같아요. 네. 그럼 로봇이 가면 따라옵니다. 우주항공. 그 다음에 또 미사일 구축의 에너지. 이런 것들이 따라와 갖고 여기서 또 순환 주도주가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애플이 아직도 그 고점을 못 가고 있어요.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애플의 신성장성이라든지 중국 폭스콘이라든지 아직도 여기에서는 뭔가 풀리지 않은 시간만 벌었구나. 그리고 트럼프의 기본적인 생각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제조업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TSMC 빨리 들어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빨리 들어와. 그리고 궁극적으로 폭스콘도 분산을 빨리 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3년에서 10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저는 그 상대 수익률 게임 그럴 때 제가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손가락 딱 하면 X, Y, Z 축에 핵심 종목 딱 놓고 매일 종가를 거봐요. 그럼 삼각형 그림이 나오잖아요. 중요한 맥점에서 이걸 딱 그려보면 이게 딱 보면 테슬라 빨간 선이 고점의 가격입니다. 요게 4월 7일 저점의 가격이에요. 다 그 상승률 테슬라 56%, 엔비디아 50%, 인덱스 28%에 2배 가까이 됐어요. 네. 애플이 아직 인덱스만큼 못 갔네요. 인덱스도 못 갔고 네. 상승률 반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나 코스닥은 14%밖에 못 갔어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올라가면 두들겨 맞고 올라가면 두들겨 맞다가 오늘 드디어 파생시장에서 350을 높아. 이 350이라는 게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네. 그동안에는 345와 350에서 올라가면 두들겨 맞고 올라가면 두들겨 맞고 또 중요했던 거는
그 14일 700포인트 갭을 올랐어요. 삼성전자를 때리더라고요. 그날. 오늘이요? 오늘? 아니, 어저께도. 아. 그리고 오늘도 때려요. 네. SK 하이닉스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우리나라 아시아권의 헤지펀드들은 이미 해답이 나온 것 같아요. 삼성전자 숏, 하이닉스 롱. 하이닉스도 숏. 롱같이 보이시지만 네. 저는 숏 같아요. 그건 왜 그런가요, 대표님? 저는 이 그림이 얘기해 준다고. 네. 이 그림, 이게 하이닉스 그림입니다. 저는 프리마켓 이용해 갖고 이게 팔아먹는 그래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를 이렇게 생각하는 20만 원에서 샀어요. 네. 수익률 3개월 6개월에 10% 먹기 힘들다. 20만 원대에서는. 예. 네. 그냥 대롱대롱 매달릴 수는 있을 거다. 돈을 여기다 묶이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비전, SK 하이닉스 그러면 이게 20만 원이 저는 30만 원이 보이면 할래요. 근데 30만 원 내년 그림 같고 요번을 또 한 3개월이나 6개월이나 다시 휴전 그 90이 끝난 다음에 그 상황도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SK 하이닉스는 저는 이런 얘기 하면 그렇지만 CEO 리스크가 자꾸 있는 것 같아요. 최태원 회장이요? CEO 리스크. 요 부분이 이제 그 아는 사람은 알 때 이 리스크로 자꾸 그 펀드에서는 매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그 오프더레고트니까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나면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 이게 정부의 비대칭성이거든요. 네. 최근에 포스코홀딩스도 그 프리마켓으로 32만 원대 갑자기 짱또를 때리더라고요. 이거 왜 그러지 하고 그냥 무조건 매도하라고 그랬어요. 네. 항상 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증자전에 그 짱돌 때리듯이 요번에 포스코 퓨처엠 1조 6천억 제 주주 배정 유상증자잖아요. 저는 주시장은 평평한 운동장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미리 입수한 정보를 가지고 매매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뭐 죄송하지만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저도 어떤 거는 여러분들보다 일주일 전에 알아갖고 뭐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한 게 많아요. 그게 그러면 내부자의 대주주는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그리고 문제는 네. 그거를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또 문제예요. 그 전에 또 왕창 팔거나 또 요번에 정치 인맥 관련주들은 다 보면 대주주들 잔치해 준 거고 꼴이 됐잖아요.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SK 하이닉스라든지 한미반도체나 하나비전은 저는 현금화 빨리 만드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게 이제 그리고 요번에 엔비디아가 추가간 거는 저거예요. 사우디가 와갖고 중국 막았는데 중국도 저사양도 팔겠다고 뗐으니까 사우디 시장 이렇게 해서 열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 또 반대적인 사고로 한번 들어보면 딥시크 관련주 사야겠구나. 그 다음에 저사양 반도체를 오히려 사는 게 낫겠구나. 그래서 SK 하이닉스 팔아갖고 나쁜 거 가겠습니다. 갖다 해서 애플이 못 갔잖아요. 그럼 애플이 그나마 다시 좀 더 키 맞추기가 나올 때 갖다 얘기해서 LG노텍, BH, 대덕전자, 신텍 요런 것들, PCB 업체들 요런 게 SK하이닉스가 20만 원에서 뭐 10% 갈 때 이런 것들이 30 내지 50% 더 상대 수익률을 주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딱 들고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들을 보면 대덕전자 그 다음에 퀄리플러스 반도체는 이미 저는 이 세력들이 머니게임을 한 종목이라 봅니다. 작년에 2만 원 물리신 분들한테 제가 이거 증자가 6천 원에서 한번 이 파도를 타시면은 2만 원 물리신 분들이 본전이 될 겁니다. 물량 이 전략이 되어갖고 18,000원까지 갔다가 저는 11,000원 이렇게 120선 오면 사거든요. 이거는 17,000원, 18,000원 무조건 팔겠습니다. 이건 증자까지 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11,000원, 2,000원, 120선이거나 밑에 있는 것만 사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위치에 있는 것들이 꽤 많아요. 오히려 딥시크 관련주에서는 이제 중앙투자 이제 휴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진동닷컴이라든지 저장 동팡을 오히려 틈새로 사겠고요. 미국이 급등하는데 그동안 눌렀거든요. 네. 그걸 사겠고 그 다음에 제주반도체라든지 GRT라든지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요런 퀄리타스 반도체보다 못 간 것들 중에 일단 이런 것들이 전번에 이런 그림들 BH 이런 것들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SK 하이닉스 5% 추가 갈 때 얘는 30에서 50도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자화전자 BH 사겠습니다. 이게 이제 종목 찾기 게임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구간에
내가 한정된 돈을 갖고 나는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갖고 있는 것보다 현대차 기아 갖고 있는 것보다 그 다음에 또 2차 전지 갖고 있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한 달 동안 그거 안 빠질 수도 있고 뭐 3% 5% 오를 수도 있고 빠져봤자 뭐 5% 이거보다 에너지가 크게 나올 수 있는 걸로 선택하는 장이 직금장이 아닌가. 그래서 계속 순환의 다음 타자는 뭘까 할 때 오늘 중국 사우디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물류주를 사야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작용 반작용으로 중국 그 사우디에 그 들어간다니까 중국의 반격도 있을 테니까 저사양 디램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무지 땡기지 않겠습니까? 90일 동안 저는 그 관련된 기업이라면 미리 땡겨갖고 미리 확보하라고 난리를 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 틈새로 중국 사양에 발주할 수 있는 기업들은 요때다 하고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또 이런 GRT나 제주반도체나 저사양들 이게 이제 약간 차량용 반도체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노려보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롱숏에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네. 이제 소부장이 자꾸 나올 것 같습니다. 소부장들이.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사우디에 그 고성능 AI 칩이죠. 그거를 18,000개인가 판다고 했는데 그거의 반사 이익을 오히려 중국 딥시크 관련주들이 얻을 수 있다. 저사양 AI 관련주 쪽을 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더 여쭤보고 갈게요. 그동안 이제 대표님께서 삼성전자 뭐 57,000원, 58,000원 이렇게 좀 매도를 걸어놓겠다 했는데 그래도 지난 월요일에 주가가 5%나 급등하면서 57,000원이라는 가격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여전히 숏이다. 기대할 부분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대표님? 예. 한 가지 뉴스가 좀 있었는데요. 삼성전자 단일 종목에 대한 레버리지 인버스 ETF가 홍콩 시장에 상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또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대표님? 그것도 재료가 될 수 있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는 이거는 파생을 알아야 됩니다. 파생을.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죽자사자 때리네요. 죽자사자 때려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보시죠. 네. 이게 이제 미국이 미중 간에 합의됐다 해갖고 나스닥이 800포인트 급등한 날에 야간 시장에 우리나라 꼴입니다. 야간. 올려놓고 죽여요. 네. 그래서 이때 350 당연히 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349.9 주고 347까지 줬다가 다시 올렸어요. 그래서 그래도 아침에 본장에는 이제 삼성전자 그래서 6만 원 가나 보자. 그래서 네. 58,000원, 59,000원, 6만 원에 20%씩 내놨어요. 58,000원만 딱 체결되고 그냥 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외국인이 나스닥이 그렇게 700~800포인트 팠는데 안 사요. 그래서 그리고 어저께 밤에 또 사우디 뭐 이렇게 쫙 해서 드디어 350 갔어요. 350. 네. 그런데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350과 55의 이게 이제 하나의 종목이라 생각하시면 355는 2660까지 갈 수 있는 내 배팅을 해갖고 만기일 뭐 3일 전에 요 0.08을 사는 겁니다. 네. 저는 요거를 10만 원 사봤어요. 요거를 50만 원 사보고 요거를 뭐 300만 원 정도 사봤어요. 이게 오늘 500에서 1500%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12시 40분에까지 터졌고 네.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갖고 있으면 다 토해내거나 마이너스 나버려요. 올려놓고 죽여요. 미결제를 10,000개를 증가시켰다 청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거 과정에서 어떤 형태가 나왔냐. 이게 미결제약들. 올려놓고 죽이죠. 그러니까 오버나이트보다는 이게 정확하게 12시 30분까지 딱 올려놓고 네. 최고가를 찍은 거예요. 이때 오늘 보시면 외국인이 5천억, 선물 6천억. 그래서 이거 단순하게 이거 보고 그 다음에 비차익 3천억이 1조가 넘었어요. 와, 청산이에요.
청산이에요, 청산. 방향성 매매보다는 청산 매매. 그럴 때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 SK하이닉스 2,600억, 현대 일렉트릭,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오션 요런 거를 합성했고 샀고, 알테오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SK텔레콤, 현대로템, 루니, 한미약품 이런 것들은 때렸고 삼성라도 때렸어요. 이거 왜 이럴까라고 할 때 제가 방산조선은 이제 다른 악재가 있을 거고 합성된 게 풀릴 때 뭔가 문제가 있을 때니까 하지 마세요 하는 게, 제가 이런 파생시장의 합성 포지션 때문에 그랬거든요. 네. 이게 항상 요게 이제 장중에 900%, 1500% 이거 챙기지 못했으면 200%팍 줄었죠. 내일은 이거 위가는 잘못하면 휴지됩니다. 만기일날. 그래서 오늘은 올려놓고 죽였는데 이게 삼성전자 그래프예요. 분봉 차트로. 어저께 58,400원 찍고 다시 57,000원. 오늘은 그것도 돌파를 못했어요. 우리나라 대장인 나스닥이 순식간에 2,000을 1,500 더 갔는데 삼성전자. 그럼 SK하이닉스만, 근데 SK하이닉스는 프리마켓 이용해서 계속 20만 원대에서 때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눈에는 이 파생점 모르는 보면 야 이제 소부장 가나보다라고 그러는데 두 종목 대장 1, 2등을 때려요. 그럼 소부장도 못 가나요? 예, 소부장 아니죠. 그걸 때리면서 네. 밑에 단에 순환은 되더라고요. 순환은 시켜요. 그리고 이장에 가려면 현대차, 기아도 또 때려 못 가요. 네. 그런데 이제 2차 전지 유중짱또라니까 엔솔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냥 흘러내리니까 1등부터 20등이 대부분 거기로 포함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 인덱스가 이렇게 힘을 못 쓰게. 그래서 미국이 28% 인덱스 갈 때 우리는 14%. 이런 꼴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추세적인 에너지가 가끔가다 빨간색은 들어와요. 그런데 이게 간단히 해서 네이키드 매수면 좋은데 매수해놓고 선물 때려버리는 거예요. 합성이야, 합성.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이거를 고민해 봅니다. 삼성전자 하나가 이게 7개, 8개 종목의 균형을 맞추는 무시무시한 종목입니다. 200개 포지션에서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6월 12일이 6월물이 끝납니다.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6월 12일. 그러면 지금 미결제 약정이 한 26만 개 되는데 이게 9월물로 롤오버 되는 게 얼마나 되면서 6월물 26만 개는 빵으로 가는 세상이 돼요. 그러면 제가 왜 방산이 그동안 오른 것들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이걸 한번 보시죠. 제가 매일매일 이 20개 그 중에 빨간 색깔 모아놓은 거 떨어뜨린 거라서 계속 사진 찍어 놓습니다. 그리고 아까 같이 외국인 기관 산 것들을 또 복사해놔요. 그럼 흐름이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주말 보면 한 10일, 20일 거를 계속 눌러보면 8호라면 식으로 이 추세적으로 때리는 거. 요거는 사네, 요거는 파네, 요거는 팔았다 다시 올리네. 이런 게 오목볼록으로 대충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딱 6월 12일 만기입니다. 3월 13일 여기서부터 3월물이 끝나고 6월물로 롤오버 되면서 지금까지 6월물로 합성된 상태예요. 그러면 3월 13일부터 현재까지 외국인이 현물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샀을 것 같은데요. 어마무시하게 때렸습니다. 네. 8조 7천억을 때렸어요. 현물에서 8조 7천억을 때렸어요. 네. 그리고 선물은 그렇게 크게 많이 때리지 않았어요. 3,700억. 그러니까 이거는 금방하니까 올라다가 합성이 많이 됐다는 거를 감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 8조 7천억의 매도는 뭔가가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차 전지예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3개월 동안 많이 오른 건 뭐야 하잖아요. 하나오션이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마무시들 올랐잖아요. 조선들. 그것까지 다 포함해도 8조 7천억을 때린 거예요. 그럼 그거는 누가 소속될 때 저는 금융투자 ETF가 샀구나라는 거예요. 외국인도 샀지만 이 3조 4천억의 금융투자. 그런데 이거 네이키드 순수하게 보지 마십시오. 밑에는 배 이상으로 펀드는 때렸습니다. 2차 전지 박살낸 원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7조 8천억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3월
13일부터 네. 현재까지 현물에서는 8조 때렸어요. 그리고 금융투자는 사는 척했지만 펀드에서 7조를 때렸어요. 주로 때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단 하나 바람은 6월 12일 달 2차 전지 판 거 하면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매도가 선물 합성 매수 이거를 더 빠진다 그러면 매도된 걸 냅두고 6월물 매수를 9월물 매수라면 이걸 롤오버라고 그래요. 네. 그럼 포지션을 그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2차 전지 돌리지 못해요. 그런데 돌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이제 포지션 정리, 쇼커버링 같이 이제 에코프로 매도 친 걸 매수하면 선물 매수한 게 전매되면서 포지션이 정리되겠죠. 여기서 매수 수급이라도 들어와라가 2차 전지주의 하나의 바람이 6월 13일 날 9월물로 롤오버 될 때 바람이고. 근데 그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어떤 포지션을 잡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네요. 예측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아직도 안 돼요. 네. 더 짱또만 나오고. 그래서 6월 13일 날 롤오버 되는 거 보고 판단할게요. 네. 그러면 아직도 뭐 한 달 동안은 가랑비 옷자 흘러내리거나 뭐 답답하실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까 오르는 쪽 떨어진 쪽을 나눠보자고 그랬죠. 200종에서 3월 13일부터 현재까지 코스피 200 중에 올라간 섹터들 상대 비교해서 이런 것들이 한진칼 M&A 관련된 네. 하나솔루션이 다음이에요. 하나솔루션. 태양광이 오히려 코스피 200에서는 무려 80%나 급등했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았던 게 80%나 급등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현대미포라든지 현대엘리베이터라든지 LI진덱스 방산주절, 현대건설, 그 다음에 미래증권주가 여기 들어와요. 미래에셋증권, HD현대, 조선 이런 것들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아까 또 계속 더가 롤오버 되면 괜찮은데 이게 또 청산 깎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차익 실현이 나와서 요새 보면 이쪽이 힘을 못 쓰는 게 그거예요. 이제 가까워지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신규 매수보다는 난 청산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갖다 들어서 하지 마시죠. 그리고 주로 빠진 종목들이 다 2차 전지.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 코스모학, 코스모 신소재, 사마 알리면 포스코 DX,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세강 이런 것들이 다 갖다 해서 이때 지수는 2570에서 2680 갔다가 2280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을 줬는데 어떤 거는 계속 롱이고 어떤 건 숏이 방산, 조선 이런 전력설비가 추세같이 롱이었고 2차 전지는 추세로 숏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뀌냐 그대로 유지되냐는 이제 한 달 남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제가 느낌은 청산하고 주도주를 바꿔가는 것 같아요. 지금 느낌에. 네. 주도주를 바꾸는데 아직까지 IT는 모르겠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뭔가 방향만 이제 뭔가 이렇게 좀 바꿔주면 좋을 텐데 아직 그런 느낌이 안 들고요. 그나마 SK하이닉스는 조금 이제 바꾼 것 같은데도 힘은 20만 원 보면 계속 팔아먹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런 통계를 쫙 느끼면서 결론이 남아있는 테마는 뭔가? 남은 테마. 네. 남은 테마를 찾기 앞서서 미국에서는 이제 SMR 관련주, 태양광 관련주들이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말씀하셨던 퍼스트솔라가 뭐 하루 만에 20 몇 % 상승하고 그런 기염을 토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투자 전략도 좀 바뀌는 겁니까, 대표님? 아니요. 퍼스트솔라 이제 100% 매도하십시오. 이제는 팔아요? 예. 국내 태양광 관련 업체들도? 예, 하나솔루션 1등이에요. 네. 그 기간 중에 여러분들 하나솔루션도 보시면 그 2차 전지 같이 그 하나솔루션이 월봉으로 보시면 30개월 동안 빠졌던 종목이에요. 30개월 동안. 네. 그게 이제 그 저는 트럼프 2기 덕분이다. 그러니까 유럽 쪽에 뭐 여기서 태양광 이게 이제 갑자기 SMR하고 태양광이 대체 에너지로서 뭔가 부상하면서 소외됐던 게 갑자기 분출했던 그 에너지가 마치 건설주 같이 현대건설도 건설 뭐 부동산 PF인데 오히려 원전주야 얘도 하면서 오른 것 같이 네. 현대건설은 월봉 보면 몇 개월 빠진지 아십니까? 42개월 동안 빠졌어요. 네. 끔찍하게 빠진 게 5개월 만에 급등한 겁니다. 2차 전지도 좀 그렇게 나오길 바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또 그 태양광 이렇게 한번 보죠. 제가 이 전략을 세워드렸어요. 테슬라, 엔비디아 팔아갖고 요 퍼스트 솔라, 플러그 파워, 페르 테크놀로지로 상대 수익률을 여기로 돌려라. 그리고 퍼스트 솔라는 제가 방송하는 날이 요거 퍼스트 솔라가 안 갖고 왔나? 우리가 그 딱 날짜도 기억해요. 4월 30일인가? 네, 맞아요. 120불을 그냥 깨고 내려갈 때 밤에 그 120불 깰 때 119, 120불에 퍼스트 솔라 사놓으시면 못 가도 150불에는 팔 수 있습니다. 이게 190불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퍼스트 솔라는 상대 비교를 해서 다 현금화 시켜 놓으십시오. 그리고 요거 판 거를 요거 반반 나누세요. 이제 그 팔란티아가 신고점 냈거든요. 이게 미사일 또 드론 또 방산 AI예요. 그러면 이제 사우디가 종주국 만들면서 거기에 또 이란을 핵 관련해 갖고 여러 가지 핵 방위 체제 이거를 또 머스크가 분명히 가만 있지 않을 거예요. 스타링크 한다는 얘기는 그 시스템 구축하겠다는 얘기가 비슷하거든요. 네. 그럴 때 또 같이 갈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근데 요거는 센트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센트가 1달러 넘으면 1달러 그러니까 7, 80센트에 사갖고 1달러 넘어갖고 1달러에서 1달러 20센트 하면 파세요. 이게 5, 60% 수익률이에요. 여러분들 지금에서 테슬라가 지금 5, 60% 보이십니까? 엔비디아가 5, 60% 보이십니까? 오히려 이런 수익률 게임을 하시는 게 아까 이제 SK 하이닉스보다 BH나 대덕전자나 아까 자화전자나 이런 걸로 해갖고 여기서 SK 하이닉스 오르는 그 비율보다 두세 배 그 노르듯이 미국도 그 감각으로 대응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태양광도 보시면 이게 바닥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121선 밀집국면 1단 매수 올려놓고 눌림목대 2단 그리고 로켓 포트를 다 쐈잖아요. 이거는 파는 그래프들입니다. 여기서는 보이자형이고 여기서 올려놓고 조금 더 갈 수 있지만 대롱대롱 매달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하나솔루션이 보입니다.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보입니다. 오히려 보유하시면 매도하고요. 여기에서 아직도 못 간 게 셀 두산 피어스 밑에 단 그리고 SK 이터너스도 이게 이제 간단히 얘기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못 간 거. ESS. 그러니까 근데 SK 이터너스는 여기 하종가 만들어 놓고 이게 12,000원이에요. 지금 19,000원 이상에서는 또 저는 권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한중 NCS가 매력적인 여기 또 122선 딱 있잖아요. 이게 또 로켓포스 오면 이거를 파는 상대 수익률 게임을 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미사일이면 또 태양광이면 SMR이면 다음은 또 드론이나 아까 물류나 우주항공 같이 이쪽에서 아직도 못 가고 그 로봇주 같이 오늘 슈팅 나오길 기다리는 움츠리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를 사놓고 내 거가 다음 타자 될 대상을 찾는 게 어떤가 이런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미국의 중국 태양광 업체 규제 정책에 따른 반사익 기대감에 더불어서 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햇빛 연금 도입 소식까지 이렇게 태양광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는데 지금 많이 오른 종목들 말고 아직 덜 오른 종목 위주로 매매하는 게 안정성 측면에서도 더 낫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 SMR 관련주와 태양광 관련주 전략 수립해봤고요. 이번에는 증권 쪽, 건설 쪽 보고 싶어요. 트로이카 관련주 하면서 지난주에도 언급을 하셨었는데 우리나라 금통이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이렇게 좀 상승세를 보였다. 앞으로 더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대표님? 예, 근데 네. 저는 증권주도 종목 선별화예요. 이제 미래에셋증권이라든지 네. 메리츠 금융지주는 저점에서 오히려 10배 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옆에도 쳐다보지 말고 지금 금리 인하니까 또 트로이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 저는 이게 또 갖고 왔는데 연봉을 한번 봅니다. 일봉 보지 마시고요. 연봉이요? 예. 증권주를 한번 그 연봉의 위치를 한번 보시면서 이게 어떤 그림을 형태를 보여주고 있나 한번 같이 보실래요? 대표적으로 한 종목을 보신다면 증권 쪽에서 어떤 종목을 보세요, 대표님? 저는
하나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이요? 네. 이제 이게 보세요. 네. 키움증권. 자, 8, 9만 원대 이게 SG 사태 라더견 이게 해서 근데 이게 15만 원 왔어요. 지금 연봉으로 보고 계신 겁니다. 예. 네. 3년 3년 올랐어요. 거꾸로. 라더건 사태 터진 지 3년 지났거든요.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은 지금 보시면 10년 전 가격이 온 거예요. 요게 5,000원, 7,000원에서 거의 그 아주 징글징글한 상태가 7년 정도 있었거든요. 네. 쳐다보지도 않아요. 느비에. 그러다가 12,000 딱 뜨니까 이제 눈에 탁 띄어갖고 이제 증권주 또 맞아요. 대체 시장이니까 거래 갖다 얘기해서 시간이 카지노 시장에 노는 시간을 더 줬으니까 거기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질 거고. 그 수수료 수익률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미래에셋증권이나 키움증권이 먼저 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면 저는 그럴 때 키움증권의 대주주 삽니다. 네. 키움증권의 대주주. 대주주요? 예. 어느 기업이죠? 다우데이터. 다우데이터. 이것도 라더간 상태로 5만 원에서 5분의 1 토막된 거거든요. 그러면 갖다 해서 계열사가 돈을 빵빵히 벌어요. 그러면 그게 또 빼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우데이터를 오히려 사겠고 이런. 그 다음에 메리츠 금융지주는 오히려 이거는 대체에너지보다 이분들은 동장사를 하셨어요. 벌써 갖다 해서 춘천 레고 사태라든지 부동산 피해 빌 때 여기 회장님께서 결단을 내리셔갖고 공격적 경영을 하자. 그래서 리테일 줄여 또 대출 일반들 대출 다 줄여 하면서 망해가는 건설사 롯데그룹이든 신세그룹이든 거기다 펀드 만들고 거기다가 고액의 이자를 하면서 거기다 배팅한 게 성공해서 2만 원짜리가 10만 원까지 가서 갖다 해서 재벌 총수 제일 부자가 되신 겁니다. 네. 그럼 저는 이제 그렇게 리스크를 한 투자가 어느 거 하나는 빵꾸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절대 옆에 안 가요. 그런 게 또 갑자기 뉴스에 뭐가 빵꾸 났습니다. 이럴 때 갑자기 고점에서 한 30분하고 50분 부러지면 그럴 때나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연봉 보고 느끼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투자증권 보시죠. 하나투자증권은 어떤 관점에서 좀 눈여겨보고 계신 거예요? 저는 또 이 바닥의 선수가 다 전주고 광주고의 그 금융 마피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토스가 이제 나스닥에 상장될 거고 지금 여론되면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당선될 확률이 높으신 분들의 지배 구조가 다 전라도 같아요. 그럼 지금 전라도 기업이 보이지 않게 호방그룹이 자기 M&A 막 하고 요새 그쪽 에너지들이 막 움직이는 것도 거기에 행동대장인 우리가 선수 집단들이 독립해갖고 나와갖고 부티크를 많이 만들었어요. 거기서 핵심들이 갖다 얘기를 들어서 MBK 흉내를 막 내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하나투자증권 하겠습니다. 왜? 여기가 그쪽 라인들이고 또 하나는 제가 여러분들 증권연 토큰 그 다음에 또 토스 연결고리의 종목들이 뭔지 아십니까? 토스가 이제 상장되거나 뭔가 해요. 그럼 딱 뭐 사시겠어요? 나스닥 상장하고 막 이렇게 분위기 막 이렇게 해서 갖다 예를 들어서 누구 정책 관련주 때 요번에 유진증권이 연결됐다 해서 상한가 3번 따닥 치듯이 그런 에너지가 나올 때 딱 끌게라면 저는 이월드나 KG이니시스보다 하나투자증권하고 대신정보통신을 하겠습니다. 대신정보통신이 요새 정부 정책 발주를 무지해요. 요것도 냄새가 나. 근데 1,000원이에요. 1,000원이에요. 네. 반토막되어 있어요. 움직이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투자증권도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요새 HTO에서 갖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옥션 팔아갖고 하나투자증권하고 대신정보통신으로 또 상대속도로 이동합니다. 심지어는 비트코인도 팔아요. 1억 4,500가 1억 5천 넘어가면 다 팔라고 그랬는데 안 줘요. 진짜 안 줘요. 진짜 1억 4,700 갖다가 또 주고 아주 그냥 거의 한 달째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이 이거 팔아갖고 하나증권 반, 대신정보통신 반으로 해서 토스 상장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증권주도 가만히 보시면 네. 이미 한 게임 한 것들 같아요. 이미. 그리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미래에셋증권이 12,000원이 2만 원 가려면 여기서 이제 2,000원 하면 15,000원 갔다가 여기서 한번 눌림목 주고 지금 거래량에 선업에 되면서 간단히 해서 또 다음 정부에서 또 진짜 여러 가지 주식시장에 여러 가지의 그 공약들을 진짜 현실화 시키시고 그리고 유동성에 여러 가지 들어오면서 원화 환율도 이제 1,300원이 안정되고 외국인들 막 들어오고 이래서 전체적인 시장이 뭐 이제 3천 가는 시장이 딱 느낌이 들 때 그때 하시는 게 어떻겠나. 요번에 삼성 SK에서 하지 말자, 증권주 12,000원대 하지 말자가 MSCI 관찰국 수 들어오면 하겠습니다. 전략과 똑같다고요. 네. 그리고 못 간 테마로 하겠습니다. 토스 테마로. 그래서 트로이카는 건설주를 제하고는 안 하겠습니다. 건설주는 해요? 건설주는 네. 지금 뭔가 그 아직까지 그 SOC 추경 그 머니 게임을 자꾸 근데 현대건설은 안 합니다. 대표님, 이유가 가덕도 신공항 컨소시엄에서 현대건설이 빠진다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것도 네. 순진하게 그 기사 믿지 마세요. 제가 그쪽 설계자라면 이거는 간단히 예를 들어서 제가 부산 지역이에요. 그럼 부산 지역에 이제 옛날 조정에 사또가 내려오면 이게 이제 어곡이에요. 어쩌다 공무원에서 왔다 가고 네. 거기에 향토 세력이 늘공이에요. 늘 그들의 이권 게임이에요. 그럼 지금 하겠어요? 대선 때? 지방선거 때 하지. 지방선거 때. 그리고 그때까지 추경예산에서 땅값 올리죠. 도로 까고 다 하고. 그러니까 최근에 부산 지역 관련된 자꾸 요새 북극 항로 자꾸 얘기하시잖아. 그리고 또 뚱딴지 같이 해수부라든지 HMM을 또 부산을 이게 보이지 않게 나는 저는 또 보이지 않는 그 아이디어를 낸 에너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부산산업 더블 갔어요. 부산산업. 그 다음에 최근에 LS 마린 솔루션이 계속 누르면 올라가고 누르면 올라가다가 드디어 21,000원. LS 마린 솔루션이요. 이게 다 그 땅 파고 흙 파고라든지 가덕도. 그래서 저는 현대건설 빼고 이것도 시간 끌기고 그 다음에 설계 다시 해갖고 이권 다시 하고 현대건설은 지금 가격대보다 더 높게 받아낼 것 같고 그 다음에 땅값들 도로 이런 것들 더 키운 다음에 할 것 같고. 뭐 근데 왜 현대건설은 제외하는 거예요, 대표님? 건설주에서? 현대건설은 2만 원짜리가 4만 5천 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특수건설 동아지질 할래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원전하고 궁극적으로 같이 흐름이 나와요. 뉴스케일이 거의 더블 같습니다. 그러니까 뉴스케일 오클로 안 해요. 요 종목 하나 선택해 드릴게요. BWX 테크놀로지. 요것도 나스닥이 조정은 같이 조정할 텐데 얘네들이 더블 갈 동안 20%대밖에 못 갔어요. 이것 역시 원전 관련주이지만 이거는 약간 달라요. 네. 우주 그 로켓을 쏘고 막 할 때 소형 원전으로 로켓 쏘자 그런 거를 중심으로 기술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스페이스 X가 연결될 때 얘가 같이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리고 외로워요. 얘는 오징어들이 없어요. 여기 보면 뉴스케일은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오징어가 있고 네. 그 다음에 테라파워는 두산 SK 이노베이션, HD 현대, 그 다음에 X에너지는 두산 DLNC 이게 다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 BWX 테크놀로지는 외로워요. 그리고 아직도 120선 밑이에요. 네. 그러면 조정 못 간 게 조정할 땐 더 조정할 수 있어요. 예? 그럴 때 사놓으세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조정을 받을 때 사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지금 가격대는 한 20% 입질 내고 그 다음에 나스닥이 안 빠질 수도 있잖아요. 계속 위에서 그러니까 제가 시장의 바닥을 고점 저점을 체크할 때 네. 제가 항상 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UVXY라고 하는 지표. 여러분들도 이게 거의 타이밍 잡는데 굉장히 정확해요.
제가 이 공포지수라고는 변동지수인데 이것 때문에 정확하게 꼭지를 잡아냈거든요. 여러분들 4월 7일날 여러분들 바닥 돌았으니까 승부 거십시오 했던 게 UV의 XY 때문에 그랬거든요. 여기에 이제 나옵니다. 아유. 주식의 고점과 저점을 잡는 타이밍을 잡는데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다. UVXY 지표를 활용하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QQQ의 반대가 또 SQQQ지 않습니까? 네. 요번에 요거 갖고 여기 있네요. 요거를 뭐부터 볼까요? UVXY부터 볼까요? 네, 그거부터 봐야 됩니다. 네. 어디 있냐? 다른 이야기부터 넘어가 볼까요, 대표님? 그게 그럼 그림 요게 이제 제가 여기 있어요. 네. 여기 있어요. 여기 찾았어요. UVXY가 꼭지는 이렇게 첨예하게 나옵니다. 전체 화면으로 좀 보여주시겠어요, 대표님? 전체 화면으로? 네. 네. 아이고, 딴 데로 갔어. 이게 또 찾아야 돼. 전체 그냥 봐요. 네. 나 이거 전체 화면 고정하는 거를 모르겠어. 이게 UVXI는 고점 때는 하루에서 3일 만에 꼭대기가 딱 있고 바로 수직으로 급락해요. 그러니까 그 타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바닥은 한 달 걸리거나 3개월도 걸릴 수 있어요. 그게 UVXY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잡는 데는 3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부러질 때 네. 3개월 동안 18,000만 오면 땡기고 18,000만 땡겨서 나는 하방이 갈 거야 해갖고 한 사람들 3개월 동안 가슴 졸이고 뭐 난리치고 하고 그 전에 못 견디는 사람 털어내다가 네. 18,000을 깨면서 투매가 나오면서 수직으로 급락했던 그거를 같이 기억을 해 보시면 여기 있어요. 이제 보세요. 네. 요게 딱 고점은 점이에요. 수직 급락해요. 근데 이거 나오기 전에 바닥을 수없이 기다가 한 번 작은 파동이 요게 나와요. 요게 나올 때가 이제 진짜 급락 파동이 나옵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 UVXY는 20과 25%면 그때부터나 사겠습니다. 제일 늦습니다라고 해드렸던 게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는 반만 사놨습니다. 그 나머지 반은 요거 반 사놓은 거 30%면 그냥 때려버릴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 잡을래요. 요게 1개월 걸릴지 3개월 걸릴지는 TQQQ하고 그 다음에 SQQ가 결정할 거예요. 네. TQQQ는 55볼 때 다 때렸더니 이게 더 갔습니다. 더 가는 거는 배 아프지만 안 봅니다. 대신 이거에 반대 지금 저희가 급락할 때 24불, 25불에 요것도 50%만 사놨습니다. 그러면서 UVXY가 느낌 올 때 그때 배팅을 다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3일 만에 나올지 그 다음에 5일 만에 나올지 한 달 이상 걸릴지는 나스닥이 대롱대롱 매달리다가 맥점을 붕괴할 때가 언젠지 이게 6월 만기 지나서인지 7월 초인지 이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매일 X, Y축, UVX에 딱 놓고 선거 오다 보면 느낌이 딱 올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딱 놓고 보면 에너지를 또 느낄 수가 있을 거고요. 그거는 뭐 일주일마다 느낌을 보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스닥 상승이 놀라워서 언제까지 상승할 거냐라는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그 또한 이렇게 그 손가락을 그려서 XY, Z축의 종목들을 놓고 판단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아니면 지수라든지? 아니, 나스닥을 보지 마시고요. 네. 엔비디아, 테슬라, 그 다음에 애플만 갖고 보시면 네. 대충 직관이 올 겁니다. 그리고 빠질 때는 어떻게 하냐. 요 세 가지가 같이 빠져요. 이게 롱숏이 아니에요. 세 가지가 갑자기 갑자기 엔비디아가 7이나 10% 빠지고 어떤 거는 20% 빠져버려요. 그런 짱돌이 나올 때가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네. 그게 언젠지는 시간 가봐야겠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려보는 거예요. 그거를 미리 알 수 있는 게 파생 선물이에요. 선물 쪽에서 갑자기 10포인트 부러지는 파동이 나오는 거예요. 요번에 250 나왔잖아요. 하루에 10포인트를 급락시키는 거예요. 네. 그럼 그때 그 급락을 위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폭탄 제조한 걸 그냥 오늘 조단위 샀죠. 반대로 조단위를 때려버리는 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트리거가 뭐래도 나오겠죠. 저라면 또 하나 있어요. 환율을 난리치게 하는 거예요. 대만같이. 갖다 얘기해서
그러면 수출 좀 큰일 났습니다 하고 숏 걸어버리게끔 만드는, 오늘 밤에 지금 제네바에서 협상 들어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대만 걸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환율에서 트리거가 나오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 정부가 새로 했어요. 저승사자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중국도 다 해서 했는데 우리나라가 저는 제일 많이 뜯길 것 같거든요. 네. 그 영수증표가 저는 6월, 7월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그때까지 어떤 타이밍을 볼 생각입니다. 네. UVXI 지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 역시 빅스 지수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 상품이기 때문에 종목 검색하시는 창에서 함께 찾아보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